안녕하세요. 오늘 엘리엇 파동 이론이랑 추세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파동은 사실 뭐 어떤 파동이 있는지 다들 아실 텐데, 추세선은 뭐냐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아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추세선은 뭐냐? 추세를 잇는 선이다. 그럼 추세는 뭐냐? 얘는 추세죠. 그러면 얘는 추세인가요? 아니에요. 얘는 추세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이렇게 상승 추세선 긋는 거 잘못된 거예요. 얘가 여길 넘는 순간 그제서야 상승 추세선으로서의 이제 생긴 거예요. 의미가. 뭐 하락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의 추세가 뭐냐? 굳이 얘기하자면 이렇게도 추세고 이렇게도 추세고 이렇게도 추세지만 멀리 보면 이렇게 하나의 추세가 발생되기 위한 조건은 이렇게 직전 고점 넘어가는 추세가 생겨야 추세가 이제 하나 생기는 거다. 또 추세가 하나에 생겼으면은 하나의 추세는 하나의 뭐다? 파동이다. 하나의 추세는 하나의 파동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좋은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임펄스로 넘어갈게요. 임펄스. 자, 파동에서 임펄스 파동을 그었을 때 어떤 추세선을 그을 수 있죠? 이사 추세선을 그을 수 있죠. 이사 추세선 이 짝대기 선 하나 그어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 짝대기 하나만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추세선이 이사 추세선이에요. 그럼 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5번 파동의 종점을 알 수 있다.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있다. 두 번째, 5번 파동의 종결,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종결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5번 파동의 형태를 알 수 있다. 이게 어떻게 올라오는지 형태를 알 수 있다. 이거 100%는 아니에요. 물론 차트에 100%는 없습니다.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5번 파동의 종점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사 추세선을 긋죠. 근데 임펄스에는 세 가지의 연장 가능하죠. 1번 파동이 연장되는 경우, 3번, 5번이 연장되는 경우 셋 중에 하나만 연장이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은 3번 파동이 연장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러면 이사 추세선을 그었을 때 얘를 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죠. 다음 1번 파동 종점에 갖다 댔을 때 5번 파동이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여기서 상승 채널 끝에서 딱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 물론 소파동까지 겸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뭐 어제도 그렇고 뭐 최근에도 그렇고 늘 그렇고 항상 여기서 극점 타점 자주 잡죠. 저희가 그런 경우가 이 3번 파동이 연장되었을 때 나오는 특성이 채널이 이렇게 형성이 되니 이걸 가지고 극점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 근데 물론 항상 100%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죠. 당연히 이렇게 흘러갈 때도 있고 이렇게 흘러갈 때도 있고 이렇게 흘러갈 때도 있고 한데 자주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를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종결. 이제 오파가 어디서 끝났는지는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종결인데 종결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사 추세선이 붕괴되는 순간 알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 전제 조건은 임펄스로 깔끔하게 오파동이 올라왔을 때 혹은 뭐 다이고날이든 뭐든 파동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이사 추세선이 붕괴가 되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파동이 끝났다라는 것을 여기서 판단할 수가 있다. 보통 흘러가는 형태가 일반적이게 4번 파동 매물 때 언저리에서 반등 나왔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죠. 헤드앤숄더 뭐 그리면서 이게 가장 노멀한 형태인데 그러면 붕괴되고 반등 ABC 리테스트에서 보통 숏을 많이 타죠. 이게 가장 노멀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5파동의 형태는 뭐냐? 이렇게 5파동이 임펄스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건 너무 쉬워요, 사실. 이건 뭐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너무 쉬운데 이게 올라와 3파로 올라오는데 4파가 안 내려오고 5파가 안 올라오고 내려가. 그럼 뭐예요? ABC로 올라오죠? 근데 붕괴가 됐어. 그럼 애매하죠? 머리가 복잡하죠? 그러면 4파가 러닝 플랫인가? WXY 뭐 강세 조정인가? 복잡할 텐데 ABC로 시작해서 다시 내려왔다가 또 ABC로 올라왔다가 올라옵니다. 이게 뭐죠? 엔딩 다이고날이죠. 엔딩 다이고날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사 추세선이 마치 뭐 중요한 추세선이 아닌 것처럼 깼다가 올랐다가 깼다가 올랐다가 하는 특징이 삼각형의 특징입니다. 그냥 비벼버려요. 예를 들면 엔딩 다이고날 말고도 삼각형을 예를 들면은 추세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3파 나왔어. 4파가 ABC네? 그럼 뭐예요? 이사 추세선 그쵸? 근데 올라가. 5파 시작이다. 5파 간다 했는데 또 내려와. 또 깨. 그럼 뭐야? 잘못 그었나? 여긴가? 이렇게 그쵸? 수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작됐다 했는데 또 깨. 야 이거 뭐야? 계속 옆으로 누워버리죠. 비벼버리는 게 삼각형의 특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삼각형이었구나. 이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의 특징 자체가 추세선을 비비면서 누워버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몰라도 되고 알면은 뭐 좋은데 어떤 개념이냐면 5번 파동이 있어요. 5번 파동이 올라왔어요. 이사추세선을 그은 상태에서 5번 파동이 지금 한 1시간 안에 이루어졌어요. 5번 파동이 이뤄진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시간이에요. 그러면 1시간 안에 얘를 깨줘야 돼요. 근데 얘가 뭐 10분이 지나고 30분 안에 얘를 깼어.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신뢰도 있게 파동이 마무리됐구나를 100% 알 수 있는데 얘가 1시간 10분이 돼도 1시간 20분이 돼도 위에서 머문다 라고 하면 터미널 아까 얘기했던 다이아고날 패턴이 진행 중이거나 4파가 아직 안 끝났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를 염두할 수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추세선에 대해서 실제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있죠. 제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사추세선이 1파에 갖다 댔을 때 그 극점 타점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주 일어나요. 어제도 일어나서 사실 어제도 타점 잡아서 다들 수익 내셨어요. 뭐 제 라이브 방송이나 보시면 항상 그렇게 극점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이쁜 걸 최대한 이쁘고 깔끔한 거를 이제 영상으로 담으려고 하다 보니 과거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너무나 깔끔하게 리딩 다이고날 나왔죠. 리딩 다이고날. 그 다음에 2파 나오고 3파 임펄스 깔끔하게 떨어지고 ABC 4파 너무 노멀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5파 나왔는데 그냥 임펄스만 알고 있으면 어디까지 내려가지? 뭐 임펄스 하나 더 내려오나? 여기서 잡아야 되나? 여기서 잡아야 되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사추세선을 긋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1파의 종점에 정확하게 갖다 대면 정확하게 극점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가요. 비트 자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추세선이 2사밖에 없냐? 그러면 아니죠. 조정파동도 있죠. 제가 이 부분을 자주 가지고 나오는데 되게 좋은 구간이에요. 얘는 어떻게 부르냐. 임펄스에는 2사 추세선이라고 부르잖아요. 2사 추세선. 근데 이제 조정에서는 공비라고 부르죠. 공비. 공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A, B, C인데 시작 지점을 공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뭐라고 부르지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레이블을 지어요. 네, 물론 여기는 복합으로 올라와서 WXY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자면 0X인데 0X냐 B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레이블 자체는. 그래서 이거 그냥 공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나오고 조정 반등이 나왔는데 어디서 끝날지 모르겠어.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추세선을 활용하는 거예요. 공비를 그어요. 정확하게 그어야 돼요. 이거 얘가 깨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얘가 깨졌어. 근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현상은 뭐냐면 지금같이 공비가 깨지고 반등이 ABC로 나오는데 리테스트 맞고 빠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근데 이제 뭐 가끔 일어나는 현상은 뭐가 있냐면 ABC가 나오고 ABC가 나왔어. 그럼 여길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이거를 깨. 지금처럼.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말아 올려요. 말아 올려서 얘를 오히려 지지받고 올라가서 다시 공비를 만들고 ABC로 올라가요. 더 크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이런 경우가 훨씬 많더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자체는 추세선이 아니라 그냥 직전 파동이랑 모든 파동 분석을 하면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매매 자체 템포만 가져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추세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제 채널에 추세선과 캔들 활용법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 슛을 쳤을 거예요. 여기서 이런 내용이 있고 조금 더 이제 심화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뭐 1파가 연장되었을 때 추세선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리고 이거에 따른 피보나치 수치, 되돌림 수치, 3파가 연장되었을 때, 5파가 연장되었을 때 추세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거에 따라서 피보나치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 매매 활용도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것들만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인 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계시면 제 카톡방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